네, 조금 어수선한 상황이긴 한데 최고위원 회의를 이 현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의 단식 때문에 어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셨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정권의 퇴행과 폭주 그리고 민생 포기, 국정 포기 상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는데 이 일방적인 폭력적인 행태를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지만 막을 다른 방법도 없다. 그리고 이게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 민생의 문제, 정말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 그 절망에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퇴행이 좀 완화되고 정상적인 국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권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이후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 장관들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매우 공격적이고 도발적이고 뻔뻔스럽고 이런 행태들이 일종의 지침과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지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겠다는데 창씨 개명이 딱 떠오릅니다. 어쩌면 하는 일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창씨하고 개명하면 본질이 바뀝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씨 개명할 거면 기왕에 하는 거 처리수가 아니라 청정수라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무시하거나 우롱하지 마십시오. 내년 예산이 지금 발표됐는데 R&D 예산 축소뿐만이 아니라 청년 관련 예산들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오늘 아침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드디어 0.7 이하로 0.6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청년 예산 증액하고 서민 지원 예산 확충해야 되는데 건전재정 노래를 부르면서 어려울 때 더 지출해야 될 정부 재정을 더 줄이고 있습니다. 경제 재정에 무능해서 또는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전문가들한테 최소한의 정보라도 얻어서 국가정책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제도 망치고 국민의 고통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다는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정부 당국, 대통령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뜻입니다. 생산, 소비 이런 게 줄어들면 투자가 줄어들고 하면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겁니다. 경제의 3주체인 기업, 가계, 정부 중에 기업과 가계의 지출이 줄어들고 침체되면 정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 흐름을 유지하고 되살리는 게 정부 재정이 하는 일입니다. 어째 이렇게 반대로만 합니까? 반대로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에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8,200억 정도 편성되는 모양인데 차라리 이런 돈 모아서 일본에 주고 일본에 고체화해서 고령화해서 보관하라라고 요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돈이 아까워서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면 그 돈 우리가 차라리 내줄게. 그게 우리 피해를 더 줄이는 길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민 피해, 수산 관련 종사자 이 많은 피해들에 대해서 과연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요구한다고 또 반대로 끝까지 버텨볼 것입니까? 결국은 또 상당한 지원 비용이 필요할 텐데 그 비용들의 극히 일부만 해도 일본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그리고 정부 여당은 민생을 중심으로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략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공산당으로 몰고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명심하고 예산 편성부터 국정 기조부터 대폭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홍범도 장군, 그는 누구인가? 1868년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그 또한 머슴살이를 하다가 총을 잘 쏘는 명포수로 먼 거리에서 유리병의 입구를 통과해 병의 바닥을 관통시키는 실력을 갖춘 명포수로 유명했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 후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일제의 총포 기와리오 단속으로 사냥을 그만두고 이총으로 외놈들을 사냥하겠다고 다짐하고 항일 무장투쟁에 헌신,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항일 무장투쟁, 독립운동가의 지도자요 상징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최대 600명에서 700명 사이의 의병대를 이끌고 유격전을 벌였고 이 시기 일본 헌병과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크고 작은 37회의 전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1908년 일제에 체포된 아내 이옥구 여사가 모진 고문으로 옥사했는데 남편에게 귀순을 권하는 편지를 쓰라는 협박에 굴하지 않고 내가 그런 글을 쓰더라도 영웅호걸인 그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더러 시킬 것이 아니라 너희 맘대로 해라. 나는 죽어도 안 쓴다고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한 달 후 장남 홍양순도, 함경남도 정평배기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차남 홍용환도 홍범도 장군과 함께 연해주로 이주하여 의병 활동을 활발히 펼치다가 결핵으로 병사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 1920년 홍 장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끌었고 청산리 전투에도 참가해 혁혁한 공헌을 했습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대패한 일제는 대한독립군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과 복수전을 기획했고 독립운동가들은 이를 피해 무장을 하고 소련의 스바보든이 자유시로 이동했습니다. 1700여 명의 무장 군인들이 들어오자 소련은 무기를 반납하라고 했고 반납파와 반대파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자유시 참변이 발생했을 때 홍범도 장군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무기 반납 반대파에 서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동분서주 수습하기에 힘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유시 참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홍범도 장군은 조선인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옮겨가 말년에 극장 수의로 일하다가 1943년 10월 25일 노안으로 별세했습니다. 평생을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하신 독립운동가로 영웅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소련 입국서에 보면 직업 항목에는 의병이라고 적었고 목적과 희망 항목에는 고려 독립이라고 쓰인 서툰 글씨가 보입니다. 배움은 짧았지만 독립의 정신과 기상은 드높은 독립 영웅의 풍모를 갖췄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1912년생으로 봉오동 전투 때는 만 8세였고 자유시 참변 때는 9세에 불과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북한 빨치산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해방되기 2해 전 1943년에 작고했으니 북한 정권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논리대로라면 박정희 대통령이 더 문제입니다. 남로당 전력이 있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박정희 흉상, 동상을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빨치산은 파르티잔의 가차음으로 비정규 게릴라 유격대의 뜻으로 홍범도 장군과 북한 빨갱이와는 아무런 역사적 연관이 없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줄에 대한민국 독립군의 독립영웅으로 있는 홍범도 장군을 홀대하고 능멸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건국훈장을 받았고 전두환, 노태우도 이명박, 박근혜도 선양한 홍범도 장군을 폄훼하는 당신들은 어느 나라 정권이고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은 결코 무심치 않을 것입니다. 각오하라 역사 패륜 정권,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홍범도 장군의 영면을 위해 저희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